입으로만 숨 쉬게 되어 코막힘이 만든 습관의 위험성. 거울 앞에 서서 잠깐만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코로 숨을 쉬고 있나요? 아니면 입으로 숨을 쉬고 있나요? 혹시 입이 살짝 벌어져 있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숨 쉬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얼굴형을 바꾸고 치아를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구호흡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어느 순간 입으로만 숨 쉬고 있더라고요. 김영희 씨 67세.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입이 항상 반쯤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밤에 자다가도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사막처럼 건조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곰곰 생각해 보니 코감기를 심하게 앓았던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감기가 나은 후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마치 몸이 입으로 숨 쉬는 것을 더 편하다고 기억해버린 것처럼요.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입으로 숨 쉬는 빈도가 늘어나죠. 특히 TV를 보거나 독서를 할 때, 잠들기 전 누워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벌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박사님 62세는 더욱 심각한 경우였어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 쉬는 시간이 하루 종일 계속됐거든요. 부인이 당신 요즘 계속 입 벌리고 있네라고 지적해서야 비로소 깨달았죠. 그런데 막상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호흡의 무서운 점이에요. 서서히,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아버린다는 거죠. 마치 나쁜 자세가 습관이 되듯이 구호흡도 한번 시작되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져요. 박 선생님 59세의 증언도 비슷해요. 처음엔 코가 막힐 때만 입으로 숨 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코가 뚫려 있어도 자동으로 입으로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특히 집중할 때나 긴장할 때는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구호흡 습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도 함께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구호흡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한 집안의 호흡 패턴이 대물림되는 셈이죠. 더 놀라운 건 본인들이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거울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구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몸은 이미 구호흡에 적응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 말이죠. 2부. 코 대신 입으로 숨 쉬는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점점 입으로 숨 쉬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죠.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만성 비염이에요. 최근 10년 사이 미세먼지와 황사,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늘어나면서 비염 환자가 급증했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코점막이 예전보다 민감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부어오르고 막히게 돼요. 정미숙 씨 64세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봄, 가을만 되면 코가 꽉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몇 달씩 계속되니까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 쉬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 쉬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비중경만곡증이에요. 코 안에 칸막이가 휘어져 있어서 공기 통로가 좁아진 상태인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 코만 막히거나 양쪽 다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 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밤에 잠들면 목 뒤쪽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코로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기 어려워져서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숨쉬게 돼요. 이런 패턴이 밤새 반복되다 보면 낮에도 자연스럽게 구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이에요.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쉬게 되거든요. 특히 은퇴 후 적응 기간이나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중장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다섯 번째는 구강호흡 근육의 약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입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해져요. 특히 위아래 입술을 다물어주는 근육과 턱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혀의 위치 변화예요. 정상적으로는 혀가 입천장에 가볍게 닿아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혀의 위치가 아래로 처져서 기도를 막게 돼요. 그러면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쉬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등 많은 약물들이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거나 부어오르게 해서 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중장년층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죠. 마지막으로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실내 습도가 너무 낮거나 공기가 건조하면 콧점막이 마르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이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습도, 저하가 구호흡을 부추기는 요인이 돼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점 더 입으로 숨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원인들 중 상당수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죠. 3부. 구호흡의 주요 위험성. 이제 본격적으로 구호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들을 살펴볼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위험성은 구강 건조증이에요.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의 타액이 계속 마르게 되거든요. 타액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고 치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구호흡으로 인해 타액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세균의 천국이 되어버려요. 조성희 씨 61세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심각해요. 입으로 숨쉬기 시작한 지 몇 달 후부터 입냄새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혀가 하얗게 되면서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나중에 치과에 가니까 충치도 여러 개 생겨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잇몸 질환이에요. 구강이 건조해지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처음에는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기 시작하다가 점점 심해지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뿌리가 드러나게 돼요. 이때부터는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리고 아픈 거죠. 세 번째 위험성은 수면의 질 저하예요. 밤에 입으로 숨쉬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코로 숨 쉴 때보다 입으로 숨 쉴 때 산소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김철수 씨 65세는 이 문제로 정말 고생했어요. 밤새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어요. 낮에도 계속 졸음이 와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구호흡 때문이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네 번째는 면역력 약화예요. 코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코털과 점막이 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걸러주고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폐로 보내줘요. 그런데 입으로 숨쉬면 이런 필터링 기능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각종 병원균이 직접 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에요. 입으로 숨쉬려면 목을 앞으로 빼고 턱을 아래로 내려야 하거든요.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어깨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서 만성적인 목 결림과 어깨 통증이 생겨요. 박영자 씨 58세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목이 자주 아프고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마사지를 받아도 금방 다시 아프고 목을 돌리기도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입으로 숨 쉬면서 목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던 게 원인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소화장애예요.
입으로 숨 쉬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거든요. 이 공기가 위장으로 들어가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주게 돼요. 또한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음식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일곱 번째는 집중력 저하예요.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요. 특히 독서를 하거나 TV를 볼 때 자꾸 졸음이 오고 방금 본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져요. 여덟 번째는 혈압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구호흡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요.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만성적인 산소 부족은 뇌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밤에 수면 중 구호흡이 지속되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위험성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구호흡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사부. 얼굴형과 치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구호흡이 실제로 얼굴형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거든요.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우선 턱이 뒤로 들어가면서 이중턱이 생기기 쉬워져요. 또한 입술이 항상 벌어져 있어서 입 주변 근육이 늘어나면서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게 되죠. 이명숙 씨 63세의 변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5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턱선이 흐릿해지고 얼굴이 길어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입이 항상 반쯤 열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인상이 됐어요. 더 심각한 건 치아 배열의 변화예요. 입으로 숨 쉬면 혀의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혀가 입천장에 닿아 있으면서 위턱의 성장을 도와주는데 구호흡을 하면 혀가 아래쪽으로 내려앉게 되어서 위턱이 좁아지고 치아가 삐뚤어지게 돼요. 박재원 씨 59세는 이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어요. 어렸을 때는 치아가 반듯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앞니가 벌어지고 옆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치과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구호흡 때문일 수도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또한 구호흡을 하면 아래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면서 목과 턱 사이의 각도가 둔해져요. 이렇게 되면 목이 짧아 보이고 이중턱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특히 옆에서 본 옆모습이 확연히 달라져요. 더욱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에요. 성인이 된 후에는 얼굴뼈의 구조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구호흡으로 인한 얼굴형 변화를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치아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요. 입이 건조해지면서 충치가 생기기 쉬워지고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또한 밤에 입을 벌리고 자면서 이갈이나 이 악물기가 심해져서 치아가 마모되기도 하죠. 정연자 씨 66세의 경험을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작년부터 치아가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두 개를 뽑게 되었어요. 치과 선생님이 잇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구호흡이 원인이었다니. 입 모양도 변해요. 계속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술 근육이 약해지면서 입술이 얇아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코의 모양도 바뀔 수 있어요. 코를 사용하지 않으면 코 근육이 약해지면서 콧구멍이 작아지고 코끝이 아래로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욱 코로 숨쉬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목의 라인도 변해요. 입으로 숨 쉬려면 목을 앞으로 내밀어야 하는데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서 목 앞쪽 근육은 늘어나고 뒷목 근육은 짧아져요. 그 결과 거북목이 되면서 전체적인 체형까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얼굴형과 치아의 변화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면서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5부. 면역력 약화와의 연결고리. 구호흡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우리 코가 얼마나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코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공기정화 시스템이에요. 코털이 큰 먼지나 이물질을 걸러내고 코점막의 점액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붙잡아서 무력화시켜요. 또한 코 안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되어서 찬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습도도 조절해서 폐의 최적의 상태로 공기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숨 쉬면 이 모든 방어막을 무시하고 바로 목과 폐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성문을 활짝 열고 적군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한국순 씨 68세의 경험담이 이를 잘 보여줘요. 구호흡을 시작한 후로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계절마다 감기를 앓는 것 같아요. 특히 목감기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구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의 면역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호흡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코 점막의 면역글로불린 A가 생산이 줄어들어요. 이 물질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중요한 항체인데 코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요. 둘째, 구강과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방어막이 약해져요. 침과 코점에게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호흡으로 인해 이런 자연 항균 물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셋째,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백혈구의 활동이 저하돼요. 백혈구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데 구호흡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 면역 반응을 둔화시키는 거죠. 이상훈 씨 62세는 이런 면역력 저하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구호흡을 하기 시작한 후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피로감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또한 변비도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 면역력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장 면역력과의 연관성도 놀라워요. 입으로 숨 쉬면서 삼킨 공기가 장에 축적되고 또한 구강 내 세균 균형이 깨지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된 곳이라서 장 건강이 나빠지면 전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관계도 있어요. 구호흡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이런 호르몬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억제되어서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는 거죠. 수면과 면역력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구호흡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해요. 이 호르몬들은 면역세포의 생성과 활성화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거든요. 김덕수 씨 70세의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구호흡을 하면서 자주 아프기 시작했는데 한 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감기 걸려도 3에서 4일이면 나았는데 이제는 2주씩 질질 끌어요.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더욱 심각한 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구호흡을 하면 코의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직접 폐와 기관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알레르기가 없던 사람도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기고 기존에 알레르기가 있던 사람은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6부. 이런 증상이 있다면 구호흡 의심. 그렇다면 내가 구호흡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증상들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구호흡을 의심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마른다면 밤새 입으로 숨 쉬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정상적으로 코로 숨 쉬면서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도 입안이 그렇게 마르지 않거든요. 조인숙 씨 65세는 이 증상으로 구호흡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혀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입천장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을 마셔도 한동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했어요. 두 번째, 콧골이가 심해졌거나 새로 시작됐다면 구호흡과 콧골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입으로 숨 쉬면서 목 근육이 이완되고 혀가 뒤로 밀려 들어가면서 기도가 좁아져서 콧골이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 목이 자주 아프고 따갑다면 찬 공기가 필터링 되지 않고 직접 목으로 들어가면서 목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에서 더욱 심해져요. 네 번째,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면 구강 건조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처음에는 양치질할 때만 피가 나다가 점점 사과를 먹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도 피가 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입냄새가 심해졌다면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입냄새가 심해져요.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몇 시간 후면 다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주 졸린다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특히 독서나 TV 시청 중에 자꾸 졸음이 온다면 구호흡을 의심해 봐야 해요. 박명호 씨 63세의 경험담이에요. 책을 읽다가 자꾸 졸음이 와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예전에는 몇 시간씩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30분만 읽어도 머리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일곱 번째, 어깨와 목이 자주 뻐근하다면 구호흡을 위해 목을 앞으로 내밀고 턱을 내리는 자세가 지속되면서 목과 어깨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덟 번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입으로 숨 쉬면서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또한 타액 분비 감소로 인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홉 번째,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코의 면역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이에요. 열 번째, 수면 중에 자주 깬다면 구호흡으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수면이 얕아지면서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구호흡을 강력히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가족들이 입 벌리고 있네, 코골이 심해졌네라고 지적한다면 더욱 확실한 신호죠. 7부. 교정 가능한가요? 다행히 구호흡은 충분히 교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서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만성 비염이나 비중격만곡증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구호흡 교정이 어렵거든요. 이영희 씨 61세는 비염 치료를 받은 후 구호흡 교정에 성공했어요. 처음에는 코 스프레이만 사용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비염이 많이 좋아진 후에야 코호흡 연습이 수월해졌어요. 구호흡 교정을 위한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인식하기예요. 하루 종일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특히 TV를 보거나 독서할 때 잠들기 전에 입이 벌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고 호흡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단계는 코호흡 연습이에요.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정성남 씨 67세의 연습법이에요. 처음에는 5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1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갔어요. 지금은 30분 동안도 코로만 숨 쉴 수 있어요. 3단계는 혀 위치 교정이에요. 혀끝을 앞니 뒤쪽 잇몸에 가볍게 대고 혀 전체를 입천장에 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자세가 자연스러워지면 코호흡이 훨씬 쉬워져요. 4단계는 입술과 턱 근육 강화예요. 입술을 다물고 음소리를 내면서 15초간 유지하는 운동을 하루에 10회씩 해보세요.
또한 껌을 씹는 것도 턱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요. 5단계는 자세 교정이에요. 목을 곧게 세우고 턱을 살짝 당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넓어져서 코호흡이 더 쉬워져요. 6단계는 환경 개선이에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코호흡이 어려워지거든요. 밤에 잠들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 후에 시도해 보세요. 대신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베개를 높게 해서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호흡 운동도 중요해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쉬는 4-7-8 호흡법을 연습해 보세요. 이런 호흡 운동을 통해 코호흡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김윤정 씨 64세는 6개월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구호흡을 완전히 교정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자꾸 입이 벌어지고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코로 숨쉬게 되었어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려요. 중요한 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몇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 최소 3-6개월은 각오하고 시작하세요. 8부. 숨 쉬는 습관이 건강을 지킨다. 올바른 호흡 습관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단순히 구호흡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거든요. 먼저 면역력이 강화돼요. 코의 자연 필터링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서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특히 요즘같이 각종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한 방어막이 되죠. 황영숙 씨 69세의 변화를 보면 정말 극적이에요. 코호흡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예전에는 계절마다 감기를 앓았는데 정말 신기해요. 몸의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고요.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큰 변화예요. 코로 숨 쉬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되죠.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져요.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거든요. 독서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훨씬 쉽게 집중할 수 있어요. 박순철 씨 66세는 이런 변화를 체험했어요. 코호흡을 시작한 후로 신문을 읽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중간중간 딴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한 번에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뛰어나요. 코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특히 심호흡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요. 소화 기능도 개선돼요. 타액 분비가 정상화되고 공기를 덜 삼키게 되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져요. 속 더부룩함이나 가스참도 줄어들고요. 얼굴 표정도 밝아져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인상이 밝아 보여요. 또한 턱선도 더 또렷해지고 이중턱도 개선될 수 있어요. 목과 어깨 통증이 줄어드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올바른 자세로 코호흡을 하면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만성적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정심 씨 63세는 이런 종합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코호흡을 시작한 후로 정말 많은 게 좋아졌어요. 잠도 잘 오고 목도 안 아프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코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거든요.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구강 건강도 크게 개선돼요. 타액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충치나 잇몸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고 입냄새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장기적으로 보면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충분한 산소 공급으로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항산화 작용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뇌 건강이에요.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서 벗어나면서 치매 위험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숨쉬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별다른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오직 의지와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구호흡의 위험성과 코호흡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단순해 보이는 호흡 하나가 우리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얼굴형을 바꾸고 치아를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호흡 습관을 만들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고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 보세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하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코로 숨쉬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코호흡으로 새로운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